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손예진 씨. 저는 39이라는 드라마를 최근까지 찍었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예. 이제 2월 16일 첫 방이에요. 아. 오늘 녹화한 게 16일 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끝나고 이제 다른 채널로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 저기 이게 TVN 드라마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디 드라마예요? JTBC. JTBC. 돌리라고 하는데 안 돌리라고 해요. 우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다른 방송사 드라마지만 이쪽에 나오셔가지고 또 인사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가 어쨌든 배우로서 홍보를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시기가 있죠, 또 네. 그래서 해야 되는. 어떤 방송에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유퀴즈면 나가겠다 이렇게 진짜? 해서 네 이게 성사가 됐어요. 이거 본인 의지로 여기 지금. 완전 완벽하게 제가 이제 야, 이거 박수 한번 줘. 야,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참 잔잔한 감동 아니에요. 우리 또 제작진도 그렇고.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또. 그리고 또 재석 오빠 있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편할 것 같아서 예. 이야기하기. 그동안 이제 손예진 씨랑 함께 연기했던 분들도 여기 좀 많이 출연했어요. 고수 씨도 있고. 네. 차태현 씨도 있고. 정우성 씨도 계셨고. 네. 조승우 씨도 계시고. 조승우 씨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그래요? 네. 좀 어땠습니까? 조승우 씨? 인상 깊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승우 씨가 이거 인상 깊었던 건 없었던 것 이 같아요. 소식 들었으면 많이 서운해할 텐데. 39은 어떤 작품인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39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여자들의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예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39이 될 때까지 삶과 죽음과 우정과 행복과 가족과 이런 모든 이야기를 다루는 휴먼 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오늘도 첫 방이거든요. 그래서 채널 옮겨가시라고. 지금 옮겨가시지 마시고. 지금 나만 보고, 지금. 지금 나만 보고. 지금. 지금은 나만 보고. 그러니까 계속 오늘은 손예진 씨만 보는 걸로. 아니 어찌됐든 손예진 씨에게 한번 직접 드라마 제목도 39이니까 네. 앞자리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위. 그럴 때 좀 어떤 생각이 좀. 저 솔직히 제가 40이 될 거라고 상상해 보지 않았거든요. 진짜요. 20대 때는 빨리 30대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해봤지. 내가 40이 되고 쉰이 된다라는 거를 상상해 보지 않았어요.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지 않아요? 완전 공감 가요. 그래서 지금도 제 나이가 믿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솔직히 이게 찐이에요. 나는 진짜 나도 40은 내 인생 계획이 전혀 없었던 그죠? 거예요. 계획에 전혀. 근데 내가 50이 됐네. 지금 그러네요. 50이에요. 50이에요. 맞아요. 50 하나. 그때 아까 손예진 씨는 좀 그랬잖아요. 빨리 좀 30대가 되고 싶다. 왜 30대가 좀 되고 싶었는지. 저는 20대 때는 되게 뭔가 불안하고 연기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막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하시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나이가 다 30대 중반 이렇게 되셨었어요. 그래서 나도 빨리 그 나이가 돼서 되게 멋진 배우가 되고 싶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30대가 되고 싶어요. 네. 손예진 씨의 39은 이 작품으로 뭐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해보 시작. 당시 21.7%로 TVN 드라마 시청률 1위. 와. TVN이네요. 여기 TVN이죠. 네. 21.7%면은 네. 말이 안 되죠. 사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뭐 거의 한 40% 넘는 시청률이에요. 맞아요. 이 당시 해외에서 인기도 좀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사실 그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반드시 봐야 할 국제적 시리즈 추천작으로 포브스에서는 2019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에 선정. 네. 와. 나의 한 편보다 작은 꽃에 좀 뭐 이런 그 인기 찍으면서도 좀 예상을 좀 하셨는지.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분단 국가에 우리만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정서를 어떻게 저렇게 좋아하시고 알고 공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해외 팬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이 작품을 계기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 응원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최근에 이게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뭐 소식이 네, 들리는데요. 저 얼핏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해외에서 리메이크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런 분이 한번 좀 이 역할을 맡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네. 열심히 제가 해보려고요. 해외도 해외 버전도. 해외도 내가 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This is the most wonderful 2 weeks of the year. 사랑의 불시착을 찍고 있을 때 이제 북한에 갑자기 떨어진 상황인데 네. 그게 좀 리얼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뭐 메이크업도 좀 안 하시고 아, 그때는 이제 막 더스트 같은 거 이제 아. 바르고 막 초췌한 모습들이. 머리도 좀 직접 하셨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셀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럭셔리한 인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머리 이렇게 북한에 가서는 이제 뭐 그런 샵들을 못 다니니까, 못 다니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머리 닦고 있는 옷 이제 받아서 입고 막 그런 캐릭터였죠. 근데 그때 뭐 노 메이크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저 메이크업 안 했어요 하면은 네. 그냥 기본은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한 듯 하는. 그러니까 저도 기본은 했죠. 기본은 했어요. 네, 네. 아 그럼 무슨 뭐 호기심 손예진 그러니까- 씨만 혼자 생얼로 그냥 뭐 원래 배우가 꿈이셨습니까 인진 씨는? 네. 중학교 때부터 배우가 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왜 배우가 좀 하고 싶으셨는지. 제 안에 뭔가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표현할 수 없는, 그땐 또 막 사춘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은 감정과 생각이 많은데 이것을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표출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나는 연기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인기는 좀 굉장히 꽤 있었죠. 인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버스 타고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거나 이런 분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나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얘기해 보세요. 5살 때인가 6살 때 엄마랑 같이 버스 타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예쁘다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다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생긴 건 뭘까? 예쁘게 생긴 건 뭘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게 나다. 예쁘다는 의미는 뭐지? 그게 나다. 그러니까 정답지 보면서 예쁘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눈앞에 내 스스로 있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나다. 예쁘다는 게 뭐지? 막 이런 거. 나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나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불안해지는 날 매일 같은 퀴즈 반복되는 게임 난 항상 술래 손예진 씨 하면은 사실 그 CF 이 음료 CF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손예진 씨가 사실 알려지게 되는. 이게 이제 인간 이온 음료다 그 당시에. 예, 너무 그 광고하고 손예진 씨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손예진 씨 때문에 이 광고도 좀 유명해졌어요. 이 음료 회사에서 2년 연속 재계약하는 모델이 없었는데 손예진 씨가 최초로 재계약한 모델이라고. 네. 이 당시 좀 캐스팅할 때 뭐 좀 얘기를 좀 해주시자면. 이건 오디션을 보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포카리스웨트라는 얘기하셨으니까 하셔도 돼요. 이제 광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도 우와 되게 좋은 그 광고잖아요. 네. 컨셉도 그렇고. 맞아요. 정말 제 대선배님들이 항상 거쳐가셨던. 맞아요. 이게 이제 이후에 클래식 여름 향기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게 이제 21세기 클래식 멜로의 주역으로 불렸는데 한국 멜로 역사에 진짜 길이 남을 레전드 씬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이 음악만 나오면 무조건 그 씬이 떠올라요. 비 오는 빗길을 거. 진짜 그 씬은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이제 포장마차 고백 씬. 네, 이거 마시면 너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si eres nada curiosa que verá quieres 정말 이게 이제 이 장면 하나로 손해지는 한국 영화사에서 자기 할 일을 마쳤다라는. 그러니까 요 두 씬만 가지고도 한국 영화 역사에 손해지는 자기 할 일을 마쳤다. 이 영화가 되게 예전 거잖아요. 그렇죠. 꽤 됐죠. 15년 전? 막 벌써 이렇게 그렇게 됐네요. 됐어요. 그 장면이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네. 패러디 해주시니까 저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눈물 연기예요. 나 지금 울고 있어. 눈물 안 보여? 너무 아픈 사랑은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 나 다 까먹을 건데. 내가 대신 다 기억해 줄게. 손예진 씨가 울면 따라 울게 돼. 왠지 모르게. 이게 왜냐하면은 우는 걸 너무 예쁘게 하시다 보니까 내가 울어도 좀 예쁠 저러지 것 않을까?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울게 돼요. 저러지 않을까? 근데 어. 보통은 흉하거든요. 저렇게 안 돼요. 보통은 흉해요. 이게 멜로 연기를 좀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멜로 연기, 뭐 코믹 연기, 뭐 호러 연기. 사실 이게 딱히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코믹 연기를 잘하는 분이 멜로도 잘하고, 멜로를 잘하는 분들이 액션도 잘하고. 근데 저의 멜로 연기를 특히나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맞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 네, 20대 때 했던 특히나 그런 멜로 연기들을 아직까지도 뭔가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 멜로의 말랑말랑한 감정들을 같이 느끼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뒤늦게 드는 거죠. 사실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청순한 느낌의 스타 1위로 꼽힐 정도로 이 국민 첫사랑. 요거는 좀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좀 리액션하기도 좀 약간 부끄럽거나 좀 쑥스러울 때도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그래서 뭐 해주실 때 뭐 그냥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순 없으니까 또 제 나이에 맞는 나중에 또 다른 수식어를 붙여 주시겠죠. 그런 네. 것도 좋다. 뭐 아니, 손예진 씨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 사랑의 첫사랑. 지금 그렇죠. 잠깐만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그러면 세게는 안 나보죠. 살며시 웃어봅니다. 예, 은근 좀 그 촬영장에서도 그런다 그래요? 그렇게 개그 욕심을 좀 많이 내신다고. 저는 이렇게 웃기는 게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 개 사진을 왜 갖고 온 거야? 이것도 개그 욕심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 더 웃긴 게 아니 그 왜 김명민 씨 넥타이를 근데 이거를 누가 나한테 이거 합성이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예. 정말 즉흥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예진 씨가 그렇게 한 것도 웃긴데 김명민 씨 표정이 진짜 예. 뭐지? 얘? 그러니까 막 이게 이런 거지.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진 씨 작품 하면은 또 많은 작품이 있지만 연애 시대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인생 드라마로 꼽고 계시고 특히 이제 피클 뚜껑 여는 씬 연기를 와 이걸 너무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아직 사랑하고 있는 전 남편이 결혼을 하고 이제 공허한 마음에 술에 취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극중 이름이 은호가 네, 예진 씨죠. 네. 이제 피클 뚜껑을 따다가 안 열리자 속이 상해서 던져버리는 씬인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진짜 미쳐! 열려라 좀. 이 정도 했으면 불쌍해서라도 봐주겠다. 열려라 좀! 이 바보야! 어떡해? 괜찮아? 손예진은 등으로도 연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 얘기가 너무 찬사였어요, 저한테는. 네, 그때도 진짜 어린 나이였거든요. 이혼녀 역할을 맡았잖아요. 한 20대 중반이었는데 그 작품이 아직까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얘기하는데 이 작품이 정말 이렇게 큰 의미였구나라는 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야, 데뷔 후에 한 해도 쉬지 않고 출연작만 30편이 넘는다고. 그래서 별명도 소예진이라고. 네, 20년 했는데 30편 했으면 진짜 얼마나 많이 한 거지? 아니, 한 해도 안 쉬었어요? 네, 한 해도 안 쉰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뭔가 또 여배우로서 이렇게 여배우 영화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저에게 짊어진 건 없는데 저 혼자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쉬고 싶은데도 막상 좋은 시나리오 읽어보면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뭔지 계속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뭔지 알겠어. 아니 그 한 인터뷰에서 촬영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면 마치 수술에 들어가는 의사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특히나 뭐 감정씬 찍기 전에는 이제 혼자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막 연습할 수도 없고 특히나 감정씬 같은 것들은 갑자기 나오는 즉흥적인 되게 라이브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진짜 씻으면서도 되게 경건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번 씬 잘 할 수 있게 이제 뭐 스스로 계속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링 위에 오르는 권투 선수처럼 현장을 이렇게 가서 최선을 다하죠. 네. 그 나름의 우리는 큰 전쟁의 전투를 치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연기를 해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다.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할 말이 많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었고 운 좋게도 이렇게 데뷔작도 주인공으로 시작을 했고 20년이란 시간이 지금 눈 깜짝하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대 때 시작해서 40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보단 이 작품에 대한 책임감, 내가 이 작품에서 보여줘야 하는 연기,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한 명이잖아요. 그죠. 제가 나아질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많은 분들의 기대치에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스스로 되게 힘들기는 해요. 작품 할 때. 좋아서 시작한 일이긴 하나 이게 이제 직업이 되는 순간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를 또 채워야 되고 신인 때는 정말 연기하기도 급급했던 것 같고 결과가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 이름을 보고 극장을 찾거나 드라마를 보려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프레셔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개봉 앞두고 한 달 못 자요. 내가 안 잔다고 해서 영화가 잘 되고 잘 잔다고 해서 영화가 안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같이 연기했던 뭐 배우들 고생했던 스태프분들 생각하면 이제 너무 떨리고 걱정되고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너무 많고 항상 긴장의 연속이에요. 궁금합니다. 손예진 씨의 요즘 고민은 무엇인지.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왜 30대가 되고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는 현장에서 선배님이란 소리를 듣게 된 나이가 된 거예요. 됐죠. 나 너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더 성숙하고 남을 배려하고 뭔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막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민해지고 더 이렇게 막 파고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게 되거든요. 모든 스태프들한테 두루두루 이렇게 다 챙기면서 좋은 인격을 가진 좋은 배우가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이 아무리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친절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가식인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거 좀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죠. 예.